이 이야기는 전생의 인연이 현생의 가족으로 이어진다는 운명, 인연법이라는 깊은 철학적 주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전생은 고려 중후기 전쟁의 상처와 권력 다툼으로 피폐해진 시대입니다. 묵가를 통해 관직에 오른 무인 가문의 형제가 현생인 21세기 현대 한국의 인연의 생을 넘어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 가족으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겐 어떠한 전생의 업보가 이들을 현생에까지 가족의 인연으로 태어난 것일까? 21세기 현대 한국 도시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세 가족이 함께 산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녁 공기가 눅눅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습기가 벽지 사이로 스며들어 있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둔 방 안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라면,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윤재는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폰 화면을 무심히 스크롤하고 있었다. 영상이 바뀌어도 눈은 멈춰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고 노트북은 꺼진 채였다. 밖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며 창문 유리를 떨었다. 그는 창밖의 소음을 들으며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입술을 닫았다. 이런 말은 너무 자주 해봤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민호였다. 민호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양복 상의는 걸어두지도 못하고 식탁 의자에 던져놓은 채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형,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억누른 짜증이 묻어 있었다.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컵을 굴리며 말끝을 피했다. 형도 이제 뭐라도 해야지. 엄마도 그렇고 나도 솔직히 이제 힘들어. 윤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도 알아. 알면 좀 해봐. 형이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 보는 사람도 괴롭다고. 민호의 말이 식탁 위에 무겁게 떨어졌다. 잠시 후 윤재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거실 한쪽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설거지를 대신했다. 둘 다 그만 좀 싸워라.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형도 힘든 거야.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 민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현실이 그럴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세 사람의 방마다 불이 꺼지고 단지 어머니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무릎 담요를 덮은 채 낡은 염주를 손끝으로 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낮게 무언가를 읊조렸다. 인연은 돌고 돈다갑지 않은 빚은 다시 온다. 그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 듯 번졌다. 윤재는 이불을 덮은 채 잠이 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빛이 커튼을 타고 흘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이상하게 선명한 장면 하나를 보았다. 안개 낀 산길,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절벽 위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만 속세의 인연을 놓거라. 나 지금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다. 그는 놀라 눈을 떴다.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이상한 꿈이네. 아침. 식탁 위엔 미역국이 김을 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윤재를 보며 말했다. 어젯밤에 잠 잘 잤니? 그냥 그럭저럭이요. 꿈은? 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꿈요? 응. 내 방 쪽에서 새벽에 소리 나더라. 뭐 악몽 꾼 거 아냐? 윤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은 묘하게 깊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이 뭔가를 오래 붙잡으면 그게 꿈으로도 따라온대. 놓을 수 있으면 좀 놓아봐라.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민호도 이상한 꿈을 꿨다. 불타는 마을, 산길, 칼을 든 사내, 그리고 형님.
하고 부르짖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 그는 눈을 떴지만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숨이 가빠왔다. 출근 준비를 하던 그는 괜히 형의 방 문을 열었다. 윤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윤재의 얼굴을 비쳤다.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다. 형, 잠은 좀 잤어? 응. 나 이상한 꿈 꿨어. 나도. 형도? 그래. 산속 같은 데였어. 누가 날 부르더라.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우리가 똑같은 꿈을 꾼 건가?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상하지 근데 그 목소리. 엄마 같았어. 그날 저녁 어머니는 거실 불을 끄며 낮게 말했다. 꿈이 같은 건 우연이 아니야. 인연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오니까.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낯선 익숙함이 동시에 비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봄비가 내렸다. 미세하게 흩뿌리는 비가 골목길을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윤재는 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빗방울이 처마 끝을 두드릴 때마다 그의 시선도 느리게 움직였다. 어머니는 작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텔레비전 뉴스 자막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죠? 응. 의사 뭐래요? 별일 아니래. 나이 들어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가늘었다. 민호는 식탁 위에 약봉지를 올려두며 물었다. 이게 다요? 그래, 하루에 2알씩. 민호는 약봉지를 열어보았다. 진통제와 위장약. 이게 다일 리가 없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째 어머니는 자주 잠들었다. 대화 중에도 눈을 감고 식사하다가도 젓가락을 놓았다. 민호가 걱정돼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결과를 기다리던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문득 말했다. 민호야, 사람 인생은 말이야 다 피질값으로 오는 거더라.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그냥 하는 말이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가 유난히 맑았다. 근데 너랑 형은 참 신기해. 싸우면서도 꼭 붙어 있잖니. 민호는 말없이 창밖을 봤다.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도망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로의 책임,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끈 같은 것 때문에. 며칠 뒤 검진 결과가 나왔다. 간단한 피로라고 하기엔 수치가 좋지 않았다. 의사는 말끝을 맺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정밀 검사를 조금 더 해보시죠. 혹시라도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민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핸들을 꼭 쥐었다. 형이 같이 좀 다녀줬으면 좋겠는데. 형이 뭐라도 해야 할 텐데.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화살처럼 돌아왔다. 그날 밤 윤재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길었다. 그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다. 잠시 후 어머니가 덧붙였다. 윤재야. 내가 태어날 때 이상한 꿈을 꿨었어. 꿈이요? 그래. 큰 산 속에서 피투성이 옷 입은 젊은 남자가 무릎 꿇고 절을 하더라. 그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울고 있었어. 그때 누군가 내게 말했지. 이 둘은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이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은 현실이라기보단 오래된 예감 같았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꿈속의 절벽이 되살아났다. 며칠 뒤 민호는 형과 크게 다퉜다. 생활비 문제였다. 민호는 회사에서 휴직을 고민할 만큼 지쳐 있었다. 그는 형에게 말했다. 형, 이제 진짜 나 혼자 감당 안 돼. 엄마 병원비도 늘고 있고 나 혼자 다 낼 수 없어. 윤재는 침묵했다.
형이 좀 움직여줘야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 뭐가 달라져? 내가 이래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그건 형이 안 해봐서 그래. 민호의 목소리가 터졌다. 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렸다가 조용히 닫혔다. 윤재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민호는 더 화가 났다. 미안하단 말은 이제 듣기 싫어. 문이 쾅 닫혔다. 윤재는 가만히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가슴 안쪽이 서늘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가 쓰러졌다. 심한 어지럼증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형제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았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윤재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형 잘못 아니야. 아니, 내 잘못 맞아. 그런 말 이제 그만해. 민호는 형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속이 조금 가벼워졌다. 묘하게 익숙한 감정이었다.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느껴졌다. 며칠 뒤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다. 침대 머리맡에 앉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다 됐다. 둘이 싸우지 마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민호가 눈시울을 붉혔다. 아니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다만 인연이 한 바퀴 돌 때까지 그걸 버티는 게 사는 거야. 윤재가 물었다. 그럼 인연이 돌면 다시 만나나요? 그럼.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다시 만나지. 그게 빚이든 사랑이든 책임이든. 그 말이 공기 속에 길게 남았다. 며칠 후 윤재는 결심했다. 작은 알바라도 하겠다고, 어머니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은 갚았구나. 그리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아주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윤재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로 나갔고 민호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은 자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모든 게 다시 이어질 인연의 길이라는 걸. 어머니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였다. 집안은 고요했고 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맑았지만 오래된 약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있어 무겁게 느껴졌다. 윤재는 마루에 앉아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전부터 꺼내지 못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가 숨을 들이쉬면 사진 속 어머니의 웃음이 방 안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현실이라기보다 마음속 깊이 남은 기억 같았다. 민호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 형을 보았다. 형, 며칠은 좀 쉬어. 너무 무리했잖아. 괜찮아. 괜찮다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잖아. 윤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민호야, 나 꿈 꿨어. 꿈? 응, 엄마가 산 위에 서 있었고 뒤에 낯선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제 됐다고 하더라. 민호는 첩실을 내려놓고 멈춰섰다. 형, 그건 그냥. 아니야, 이상하게 목소리랑 느낌이 익숙했어. 그 남자가 내 얼굴이랑 겹쳐 보여서. 윤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민호야, 사실 꿈에서 말인데 우리 전생에 그랬대. 내가 형이었고 내가 동생이었대. 내가 집안을 책임지고 출가했고 나는 남아서 부모랑 집안을 다 지켰대. 민호는 멈칫하며 말했다. 뭐 무슨 소리야? 형,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그냥 느낌이야.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는 전생에도 이렇게 얽혀 있었다고. 그럼 내가 그때 형이었고 지금은 동생이 된 거야? 응. 그래서인지 내가 내 앞에 있으면 예전 기억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해지더라.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형 그 말 믿어야 하는 거야? 윤재는 어깨를 축 내리며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내 짐을 대신 느끼는 것처럼 업이 이어지는 느낌이야.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형 옆에 서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데 묘하게 편안했다. 형제 사이의 긴장과 죄책감, 미안함이 말없이 공기 속으로 흘러가듯 스며들었다. 그날 산으로 향하는 길, 절에 도착했을 때 윤재는 바람을 느끼며 속삭였다. 산길을 걸으며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윤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전생에 넌 먼 산을 떠돌며 길을 찾아야 했대. 나는 그 뒤에 남아서 집과 부모를 지켜보면서 속세를 떠난 내 흔적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살았던 것 같아. 민호는 형 옆에 조용히 섰다. 형. 윤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때 느꼈던 그리움 한 업 같은 게 아마 지금 우리한테도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뀐 자리로 태어나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그 업을 사랑과 용서로 조금씩 풀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 민호는 한참 형의 말을 곱씹었다. 말끝마다 느껴지는 형의 담담하지만 깊은 감정이 그동안 마음 한켠에 쌓였던 원망을 서서히 녹였다. 형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때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원망할 필요가 없겠네. 윤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서로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네.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산길 바람과 새소리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전생의 업과 한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무거움은 지금의 사랑과 이해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윤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이제 됐다. 다 갚았구나.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윤재는 이해했다. 전생과 현생, 미움과 미안함, 책임과 사랑이 한꺼번에 마음속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건 결국 인연이라는 한 줄의 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윤재는 작은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민호는 주말마다 형을 찾아와 도왔다. 둘이 식사를 함께하며 웃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민호야. 응? 전생 얘기 때문에 헷갈렸지? 헷갈리긴 뭐 근데 형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업이라는 게 이렇게 천천히라도 갚아가면서 끝나는 거겠지. 둘은 잠시 웃었다. 창밖으로 봄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앉아 있었다. 윤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전생에서 못했던 만큼 현생에서 책임질 건 책임지자. 민호는 형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둘 다 괜찮아질 거야. 삶은 이어진다. 누군가는 빚을 갚고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고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다음 생의 약속이 된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형과 동생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간다. 전생의 그림자가 남긴 무거운 짐도 이제는 서로의 존재로 덜어낼 수 있음을 느끼며 봄은 그렇게 다시 왔다. 산 아래 벚꽃이 피었고 바람은 묘하게 따뜻했다. 윤재는 새벽부터 미용실 셔터를 올렸다. 작은 간판에 햇살이 부딪혀 반짝였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도 매일 머리를 다듬으러 오는 단골 몇 명이 생겼다. 그는 그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가 손님 맞을 때처럼 웃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다. 윤재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단골 아줌마가 거울 너머로 말했다. 그래요? 응, 예전엔 뭔가 자꾸 멀리 보고 있는 것 같더니 이제 좀 이 세상 사람 같아.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 그랬나요? 가위질 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창밖으로 햇살이 미용실 안으로 번졌다. 그날 오후 민호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퇴근길에 들른 얼굴이었다. 형 바쁘지? 아니, 지금은 괜찮아. 민호는 의자에 앉아 가만히 형을 바라봤다. 이상하다. 여기가 형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응. 이 조용한 공간. 형이 사람 머리를 만질 땐 마치 그 사람 마음까지 정리해주는 것 같아. 윤재는 잠시 멈칫했다가 손에 든 핏을 내려놓았다. 그런 말하니까 어머니 생각나네. 엄마요? 응. 엄마는 늘 사람의 머리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고 마음을 다잡았대. 사람의 머리엔 그날의 생각이 묻어 있으니까 손끝으로 다듬으면 그날의 기분도 달라진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 참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도 그 말 믿으려고. 윤재는 웃었다. 나는 이 일로 갚을래. 내가 진 핏이 뭐였든 간에 사람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걸로. 민호는 형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 손길에 오래된 무게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날 저녁 미용실 불을 끄고 두 사람은 산을 향해 걸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산이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산길 옆에서 풀벌레 소리가 났다. 윤재가 말했다. 민호야. 응. 엄마는 결국 우리한테 다 알려준 것 같아. 뭘요? 사는 건 인연을 푸는 일이래.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듬어내는 거지. 머리카락처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나도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말한 가품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내는 거였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오래된 약속을 그제야 완전히 내려놓은 듯했다. 며칠 뒤 윤재는 손님에게 머리를 다듬으며 물었다. 혹시 산 좋아하세요? 산이요? 가끔이요. 왜요? 요즘은 산에 가면 좀 편해서요. 묘하게 거기 가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손님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주 가요. 그런 목소리는 오래 안 남아. 윤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천천히 웃었다. 그래야겠네요. 가위 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반짝임 속에서 그는 오래전 들었던 어머니의 음성이 겹쳐 들렸다. 인연은 돌고 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지금을 다듬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날 밤 윤재는 가만히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다. 그는 커튼 끝을 붙잡았다. 바람결이 따뜻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말한 인연의 뜻을. 바람이 대답처럼 흔들렸다. 몇 해의 시간이 흘렀다. 윤재의 미용실 간판은 약간 바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 손님이 오면 이름을 불러주고 떠날 땐 손끝으로 인사를 남겼다. 그의 머리카락에도 흰빛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선생님, 저 내일 면접이에요. 윤재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요? 그럼 마음이 단정해 보이게 손질해 드릴게요. 그는 핏을 들며 물었다. 요즘 힘들죠? 여자가 놀란 듯 거울을 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머리카락이 말해줘요. 사람의 머리엔 하루의 생각이 묻어 있거든요. 그는 핏질을 천천히 이어갔다. 거울 속 그의 얼굴에는 언젠가 어머니가 하던 그 미소가 비쳤다. 근데 괜찮아요. 사는 건 결국 인연을 다듬는 일이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미용실 불이 꺼졌다. 윤재는 핏과 가위를 정리한 뒤 문을 잠갔다. 거리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인연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단다. 윤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햇빛이 저물며 붉은 노을이 번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이제 제 차례네요. 그는 걸음을 옮겼다. 길가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꽃잎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털어냈다. 그 순간 스쳐간 기억 하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에게 머리를 잘라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 머리엔 그날의 마음이 자란단다. 그러니까 다듬을 땐 조심해야 해. 마음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윤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길 건너로 걸어갔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기 전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인연은 누군가의 피주로 시작되지만 결국 누군가의 온기로 남는다. 누군가는 떠나며 가르치고 누군가는 살아내며 배운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모든 마음으로 다시 이어진다.